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이번 주는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래서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고 순서상으로 저희가 RC가 지금 펄 7을 해야 되는데 6, 펄 5부터 먼저 할게요. 왜냐면 독해부터 먼저 항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6 쪽으로 먼저 가서 5를 먼저 해결을 하고 다시 테스트 5로 넘어와서 독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뭐 LC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뭐 이론으로 독해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연결고리 이런 것들 잘 찾으셔야 되고 패러프레이징 이런 거 되니까 형광펜으로 근거 체크하시고 독해는 문제에서 키워드 보고 보기 중에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걸 계속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좀 때려 넣어놔야 시험장 가서 답을 찾기가 편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어휘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린 게 LRC 독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단어 문제입니다. 문법이 약하다고 막 많이 얘기하시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문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몇 가지 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다 뭐다 연어, 수거, 어휘 이런 거에서 걸리는 거죠. 어울리는 걸 잘 못 찾으시기 때문에 단어들 단어장 사셔서 외우시고 수업 시간에 복습하는 것들 전부 다 내 단어장에 때려 넣고 해서 양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뭐 비타민만 정제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듯이 그래서 약간 단어책은 정제 비타민 느낌이에요. 흡수가 잘 안 돼. 왜냐면 수업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야채를 우리가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무조건 때려 넣어야 돼. 10%가 되든 20%가 되든 언젠가 쓰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직결되는 단어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업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어휘가 기억이 더 잘 나.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 지문이든 LC 지문이든 뭐든 어휘 좀 외워라. 그래서 단어가 안 되면 쉽지가 않다.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테스트 6로 가시고요. 101번부터 130번까지 풀어보는데 시간은 10분 드릴 거고요. 완벽한 자리 문제는 금방금방 푸는데 나는 자리 문제 빼고는 좀 해석하는 게 좋아하면 해석해도 돼요. 시간만 맞으시면 돼. 해석해. 그게 편한데 뭐. 뭐하러 굳이 선생님처럼 풀어요. 다만 너무 쉬운 걸 해석하는 건 좀 안 되지. 한 반 정도는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네, 한 30초 정도 드릴게 마무리 하시고요. 이거 이제 대충 찍으시면 안 돼요.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야. 정확한 유형으로 푸는 거지. 느낌으로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성적 안 오릅니다. 대충 푸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클라. 무조건 어휘 문제도 그 문장 안에 근거가 있어요. 더 이 답인 이유가. 우리말로 세 개가 맞아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짝꿍으로 걸리든 해석으로 단서를 던지든 그런 걸 잡으셔야 실력이 늘겠죠. 해보겠습니다. 잘 하셨는지. 약점 파악 잘 하시고 유형 모르는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일단 101번은 인칭 대명사 자리 문제고 뭐 한 개씩 나오죠. 뭐 매달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고요. 얘가 접속사니까 접주동일일 거 아니냐. 주어 자리니까 주격을 써야지. 사실상 문법적으로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소유격은 명사 와야 되고 없죠 명사가.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안 씁니다. 맨 앞에 오는 자리는 안 써요. 주어 불가니까. 그럼 결국은 얘 아니면 얘인데, 근데 너의 것이 원할 순 없죠. 그래서 이 소유 대명사를 주어 쪽엔 잘 안 씁니다. 너의 것이 원할 수, 네가 원하는 거죠. 이거겠지. 그러니까 소유 대명사는 보통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는 쓰지만 주어 자리엔 토익에선 잘 안 써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102번. 102번은 자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D면은 준동사고 뭐 B, C는 동사겠죠. 물론 이건 분사가 될 수도 있어서 동사가 아닌. 이 문장은 가로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전명구, 형용사니까 가로치고. 전명구, 뭐 어려워. 프레스 컨퍼런스는 복합명사니까 외우세요. 언론 기자회견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부사니까 여기 동사가 필요할 거 아니야. 모든 문장엔 동사가 필요하니까. 보기 4개 중에 동사는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 아 미안.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 그럼 수태시를 따지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제가 시제가 먼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과거니까 얘가 맞겠지. 뭐가 어렵냐 이게. 해석을 안 해도 돼. 지금 1, 2번은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103번도 해석이 필요 없지. 왜냐하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 recognize가 원형이니까 그럼 여기 당연히 부사가 와야지. 완벽하니까 조부동 아니냐. 이해할 거 아니야. 해석이 뭐가 필요해 이게. scarcely 뜻을 몰라도 풀겠다. 거의 뭐만 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hardly, 뭐 scarcely 이런 거, rarely 이런 거 아시죠? seldom 이런 계열입니다. 부사고요. 백사로 갑니다. 백사가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어려운 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힌트는 얘예요. 사실은. 얘가 힌트입니다. 얘가. 저런 걸 잘해야지, 그렇지? 저 자리는 타동사 자리고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보기 4개를 다 타동사로 쓸 수 있어요. focus는 집중시키다지, 뭘 초점을 모으다 이런 뜻인데, 근데 사실 얘는 자동사로 더 많이 쓰긴 합니다. focus on 이렇게. dictate는 명령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받아쓰게 하다. 그래서 dictation이 여기서 왔겠죠. 그다음에 discuss는 논의하다, fund는 자금을 대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강연의 참가자들이 어쩌면 늦게까지 머물 수도 있어요. 자, 뭐 다음에 전명구겠죠? 강연이 끝난 다음에. 자, 참가자들이 강연이 끝나도 늦게까지 남을지도 몰라. 자, 뭐 하기 위해서예요? 연구 결과를 집중시키는데 게스트 스피커랑. 근데 이 강연에 참가했던 사람이 연구 방법을 집중시키긴 매우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받아쓰게 한다고? 야,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받아쓰게 하니? 이 사람과 더불어. 말이 돼? 아니, 상황을 봐야지. 펀드는 돈을 대는데 여기 방법에 얘네들이 왜 돈을 대? 돈이 어딨어? 쓸 거 아니야. 논의를 할 거 아니야. 남았잖아. 이게 톡이잖아, 톡. 아니, 상황을 봐야지. 뭐 이건 안 돼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제발 좀. 말 되지 않아요? 안 돼. 오케이. 어휘 문제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톡이고 이 참가자들이고 그 다음에 연사니까 당연히 연사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 이거 뭘 틀려 이런 거. 배고 꼭 문법을 안 써도 되는데 쓰시고 그 다음 문법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막 이러더라. 해석해야지 해석. 이거는 수동태잖아 수동태. 그럼 다 돼.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주어 다음에 수동태잖아. 그럼 이렇게 봐도 돼. 잘하는 분들은 그냥 직접 보세요. 해석을 하고 안 되는 분들 이렇게 하라고.
이 주어가 능동태에서는 이 PP의 목적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어가 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 역으로 따지면 그럴 거 아니. 아니 그냥 나처럼 직접 보든가. 할게요. 건축 허가에 대한 요청들이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얘하고 얘가. 건축 허가에 대한 요청들이 뭐가 없는 퓨 때려. 여러분이 건축을 해달라고 건축과에다가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 완전한 주소가 없어. 그럼 그게 뭐가 되겠니? 더 이상 이거는 수거지 부사. 더 이상 뭐하지 않다. 더 이상 뭐하지 않다.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결격 사유가 있는 허가 요청은 뭐가 되겠어? 의도가 더 이상 되어지지. 이게 의도란다고? 지가 뭔데 의도래? 벌어진다고? 이걸 뭐로 벌어? 인지된다고? 이거 뭐로 인지해? 감각적으로 무조건 뭐야? 수락인 거. 아니 이게 계속 갑니다. 이거 퍼맨 리퀘스트니까 당연히 수락을 해야지. 이거를 수락해야지. 이걸 뭐로 인지하고 있니? 느끼고 만지고 이럴 거야. 자, 106. 106은 명사 자리잖아요. 더 다음에 명사니까. 그럼 여기서 명사 얘밖에 없잖아. 미닝. 왜 명사잖아 저건. 미닝, 의미 이렇게. 뭐가 어렵니? 그럴 겁니다. 뭐 틀릴 수 없는 문제고요. 107. 아, 민이라는 말 형용사로 비열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열한. 비열하게 이런 뜻. 이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107. 107은 부사 자리지. 관부형명이잖아. 관부형. 부사가 형용사를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서 뭐하러 해 이거를.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해석할 걸 해야지. 아, 이런 거는 해석을 할 만하긴 하네요. 일단 얘는 관사니까 이게 전명구잖아. 여기서 끊어요. 전명구 앞에서. 그럼 여기 명사 자리잖아. 얘 아니면 얘잖아. 아이고, 얘잖아. 얘는 아니고. 그러니까 힌트는 얘잖아. 언이잖아. 얘는 보통 불가산이잖아. 해석. 얘는 뭐야? 해석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통역가가 되잖아. 그래서 통역가 이거 쓰겠지. 해석을 어떻게 사용해? 해석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통역가라고 이렇게 통역가. 그래서 국제 정상회담이에요. 이게 국제 정상회담 동안에 번역가를 쓰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뭐를 의사소통의 이슈를 피할 수 있지. 두 당사자 간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정상회담 간에는 반드시 동시통역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어를 잘해요. 근데 네이티브처럼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통역가 없이 갔더라고. 그러니까 싸우고 난리지. 거기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뭔가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뭐 욕하고 치고받고 이러니까. 계속 갑니다. 109. 109는 뭐니? 109는 쉽잖아요. 비교급이잖아. 롱걸. 비교급 하면 되니지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빈칸의 좌우를 보면 알죠. 좋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면 해석상으로도 then을 넣어야지. 뭐하러 딴 걸 OX를 해보냐. 뭐 정리하면 돼. 비교급 ten. 틀릴 게 없어 지금. 110. 110은 뭐예요? 서플라이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해석으로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의미가. 이런 건 해석을 해봐야지. 서플라이가 공급이잖아. 인기 있는 공급, 단순한 공급, 꾸준한 공급, 엄격한 공급. 무조건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되고 나처럼.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전체를 읽어야지. 인기 있는 공급도 있나 보지 뭐. 덜 인기 있는 공급도 있고.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배달해주면 인기 있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배달하면 인기 없는 거겠지. 그게 말이 되냐. 엄격하게 공급해 막. 그게 아니야. 해석을 해줄게. 일단 해석해줄게. 힌트는 이거예요. keep up with입니다. 유지하다입니다. 이게 유지하다란 뜻이니까 꾸준한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 토익은 힌트를. 그러니까 고객의 수요를 잘 그러니까 keep up with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거잖아. 꾸준히. 그러기 위해서 카페는 뭐가 필요해? 꾸준히 따라가려면 꾸준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111. 111은 부사 문제긴 하거든요. 부사 문제라 동사 앞에 비교급을 쓰진 않을 테니까 탈락이고
next도 동사 바로 앞에서는 잘 수식 안 하죠. next go 이렇게 go next 이렇게 써요. 또 아니고 last도 마지막으로 얘는 무조건 얘인데 위치상 그런데 근데 해석을 해봐야지. 이런 건 여러분이 완벽하게 뭐 부사의 위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런 건 해석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다 부사로 쓸 수 있어. 마지막으로 여전히 다음에 더 많이 이렇게 쓸 수는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거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추울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춥다라고 일기예보를 때려놨지만 행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하는 거지. 뭐를? big crowd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되잖아. 날씨가 안 좋은데. 네,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치? 계속 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지.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거지. 좋은 성적을. 그게 이제 양보가 되는 거고. 112. 112는 자리 문제니까 바로 땡큐 하시면 되잖아요. 봐봐. BPP 완벽하지. 수동태. 이게 부사가 와야지. 수식. 아니 부사가 분사를 꾸미는 거 아니야. 명사 빼곤 다 부사가 꾸미잖아. 이거잖아. 해석이 뭐가 필요해 이게. 알면 더 좋지. 신속하게, 재빨리, 즉시. 알면 좋은데 뭘 해석해? 계속 갑니다. 113번. 그러니까 좋은 자리들이 계속 나오죠. 주부동, 조부동, 비, PP 사이의 부사.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지 머릿속으로. 113번. 113번은 동사 문제잖아. 다 동사지. 그럼 수태시를 가동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시제 힌트가 제일 먼저 보인다. 그럼 여러분 뭘 봐야 돼?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So far가 뭐야? 지금까지 쭉 아니냐? Until now, so far 이런 거 나와. Since then 이런 거 나오면 다 뭐가 들어가? 현재 완료가 들어가. 보기 내기 중에서 현재나 완료가 뭐야? 예잖아요. 어려울 게 없다. 이때 5번은 이상이란 뜻이야. 뭘 되는 뜻이고 뭐 상관할 거 없지. contribute to 있네. contribute to지. 이거 이렇게도 써요. contribute to 이렇게 자동사로도 쓰고 이렇게도 써. 타동사로 contribute A to B 이렇게도 써요. A를 B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뭐 이런. 자타가 다 돼. to하고 친한 건 다 하시고. 114. 뭐 할 게 없잖아. 114는 이런 건 이제 해석을 해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홀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 홀드가. 개최하다 뭐 자리 앞에도 써요. 자리를 뭐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되거든. 지금 여기는 다 돼. 개최하다, 오디션을 개최하다, 자리를 가지고 있다, 검사를 개최하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거랑 얘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힌트가 마구마구 나오잖아. 극장이 뭘 개최하겠니? 극장이 자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극장이 검사라는 게 아니라 극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다가오는 연극에 극장이 왜 관심을 가지냐? 다가오는 연극은 고객들이나 비평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정답은 당연히 뭐를 열어야 돼? 오디션을 열어야지. 열다라는 뜻이야. 좋습니다. 극장은 오디션을 여는 주체가 되는구나. 이런 게 안 되면 또 쉽지 않아요. 115로 갑니다. 115는 형용사 자리인 건 아시겠어요? 어가 관사니까 얘가 명사잖아. 그럼 관형명이잖아. 그럼 형용사니까 뭐 아니면 뭐야? 얘 아니면 얘잖아. 얘 부사고 얘는 동사거나 명사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그럼 이게 서프라이즈 하면은 뭐예요? 감정 유발 동사라고 부르는 거지. 타동사로 무슨 뜻이니? 놀라게 하는 거잖아. 그럼 숫자를 때리는데 숫자는 지가 놀라게 해? 아니면 놀람을 당해? 얘가 어떻게 놀람을 당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숫자는 여러분 놀라게 하는 거지. 그럼 무조건 이건 거지. 여러분이 토익 시험 봤는데 성적을 보고 그 성적이 놀라움을 당한다고? 아니지. 우리가 놀라운 거지. 성적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놀랍게도 많은이 되는 a surprising 그 다음에 number of les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have trouble ing. 그럼 뭐 동명사 관련된 되게 대표 속어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게 힘들다 뭐 이런 뜻이고 얘 전치사고요. 끊어 전명구 형용사 이거 복합명사 끊어주면 이게 전치사고 이게 명사가 되겠죠. 저기다 while이나 alt도 쓰면 틀리고 기본이. 116. 116은 부사죠. 부사.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잘 왔잖아. 로우가. 된 때문에 이하를 붙였을 뿐 형용사인 건 불면이지. 그럼 형용사 앞에 뭘 써야 돼? 부사를 써야지. 그럼 네 개 중에서 다 부사네.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지. 근데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건 무조건 얘야. 이게 최상급을 만드는 비교급이지. 그러니까 모양은 비교급인데 의미는 최상급이지. 여지껏 그 이전보다
역사적으로 더 낮아. 그 얘기는 제일 낮다는 얘기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긴급하게 낮은 게 아니라 활발하게 낮은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요 전체 표현이 뭐하고 연결돼? 그 전에 여지껏 이게 뭐예요? 얘랑 같잖아 이게 역사적으로. 딴 건 할 거 없지. 몰기지는 융자입니다. take out mortgages는 융자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자율 복합명사. 이자율. 할 거 없잖아. 대니니까 비교 로월 원고. 117. 117은 형용사 문제죠. 아닌가? 동사 문제인가? 봐야겠다. 형용사 문제 맞네. 이거 주어고. 이게 사형식 동사고. IO. 콘서트 가는 사람. 이게 DO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O. 전면구에 하나 없다 치고 문법이니까 버리고. 그럼 액세스가 명사니까 형용사가 와야지. 그럼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게 얘라고 생각하지. 얘는 부사고 얘는 명사. 근데 형용사가 아니야. excluding은 전치사예요. including의 반대말.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가 맞아요? 얘가 맞지. 무슨 뜻이니? 독점적인, 배타적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exclusive access라고 써요. 배타적인 접근권. 남들은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수거. 오늘 거는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서 솔직히 정확하게. 땡큐야 이 정도 난이도면. 118. 118은 그 유명한 제기대명사의 강조적 용법이지. 왜 그러냐? 얘네들 다 대명사인데 얘는 명사가 와야 되고 얘는 대명사니까 어쨌든 얘는 주어 자리, 얘는 목적어 자리, 얘도 목적어 자리인데 얘가 접이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이건 부사 자리 아니야. 주, 부, 동. 그럼 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 제기대명사의 무슨 용법? 강조적 용법이지. 그러니까 대명사 계열 중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유일한 게 뭐예요? 제기대명사. 그럼 이 themselves는 뭘 받는 거니? employees 한 번 더 강조한 거지. 이거 말고는 안 돼요. 아, 제기대명사는 부사처럼 쓸 수 있구나.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부사 자리에 쓰긴 쓰는데 반드시 얘의 본체가 앞에 나와야 돼. employees가 있어야 얘를 쓰는 거지. 얘를 문장 맨 앞에 쓰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제기대명사는 맨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름이 제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 써야 돼. 그러니까 himself를 쓰고 싶으면 앞에 무조건 he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고 myself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앞에 I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주어 불가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붙이거나 문장의 맨 뒤로 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죠. 이거는 수거죠. prohibit A from B에서 목적어 날리니까 이렇게 붙어서 들어간 거고요. eligible 많이 하시죠. 뭐뭐할 자격이 있는.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요. 뒤에 뭐가 붙는다면 for 명사를 붙이거나 to 부정사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뭐뭐할 자격이 있다 그럴 때 참고하시고. 119. 119는 야, 이건 좀 어렵겠다. 일단 자리로만 따지면 C가 딱 좋아요. 얘가. 왜? 문장의 맨 마지막에 이건 안 쓰거든요. rather는. 문장의 맨 앞에 쓰거나 rather는 차라리 아니면 형용사나 부사 앞에 써서 꽤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문장의 맨 뒤에 rather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likewise도 주로 어떻게 써요? 맨 앞에 써요. 접속 부사. likewise 이와 같이.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써도 돼요? 네, 마지막에 쓰기도 해요. 비슷하게 뭐 했다 그래서 자동사 있으면 이렇게 쓰긴 해.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되게 많이 써요. 앞에도 오고 뒤에도. 얘도 그렇게 잘 안 쓰지 않아? particular 마지막에 끝난다고? 잘 안. particular도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쓰거나 꾸며주는 말 바로 앞에 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마지막에 잘 안 쓰고 얘 두 개는 쓸 수 있지. 근데 사실 얘가 제일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C를 찍을 건데 여러분은 불안하잖아. 하나로 틀리면 안 돼. 그럼 해석을 해야지. 이거 뭐하러 문법으로 풀어? 저처럼 하는 건 강사니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해석을 해야지. 자, 애자하겠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베큐움이 진공청소기잖아요. 파트 1에 나오는 단어예요. 자, 진공청소기는 쉽게 닿지가 않아. 도달을 못해. 어디에? 에릭은 다락이야. 그러니까 진공청소기가 다락으로 넣기에는 힘든 거예요. 이게 도달을 안 한다고 쉽게. 무거우니까. 어떻게 이걸 다락에 넣어. 무거운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그것을 진공청소기를 스토어 보관하라고. 다락에 원래 넣어야 되지만 너무 무거우니까 어디에? downstairs
아래층에 있는 벽장이나 창고에 넣으라고. 원래는 여기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무겁잖아. 그러니까 어디 넣으라고요? 대신 여기 넣으라고. 비슷하게 넣는 게 아니라. 똑같이가 아니라. 알겠니? 조심해. 정답이 되는 건 C 이렇게 하는 거. 120. 아, 다락 대신에 밑에 이렇게. 120은 이거 어렵다. 이거는 여러분 양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이걸 이렇게 꾸며서 뒤에 있는 걸 보고 때려고 가셔도 되고요. 앞에 걸 보고 가셔도 되고요.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건 이 두 개는 너무 안 돼요. 지금. 디그리는 정도나 학위 이런 건데 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할 만한 학위? 정체성을 반영할 만한 정도? 말이 이상해요. 이건. 루트도 좀 이상해요. 경로잖아. 저게 길. 회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경로? 좀 이상하지. 그럼 belief냐? belief는 보통은 불가산으로 쓰긴 하는데 어를 붙였다고 틀린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얘거든요. 스타일이 뭔가 반영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 느낌인 거고 저는 이렇게 푸는데 여러분은 이제 더 센 근거가 필요하지. 더 센 근거. 근거를 찾으면 돼. 여기 있잖아. 위에. 많잖아. 묶어 일단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정성을 쏘더라고. 이런 문제를 해석을 곰곰이 해보라고. 딴 거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미 힌트지. 새로운 로고에 관련된 논의가 그러니까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 관련된 논의가 스토리란 말은 좀 어렵지. 이게 정체되는 거예요. 답보 상태. 자동차가 스톨이란 말은 자동사로 자동차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가 뭐가 됐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답보 상태라는 얘기지. 안 움직인다고. 스톨. 오케이? 자, 새로운 로고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입니다. 왜 답보일까? 왜냐하면 팀 멤버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로고를 디자인할 때. 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스타일이, 로고 스타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로고를 보면 학위나 믿음이나 경로보다 스타일이지. 왜? 로고 스타일이 있잖아. 알겠니? 121번. 전접부죠. 이것도 여러분 사실 아주 잘하는 분들은 바로 쓰잖아요. 얘는 부사고. 물론 형용사로도 써. 건강한. 근데 그거보단 잘. 얘는 아까 부사라 그랬지. 꽤 이런 뜻도 있고. 형용사 부사 앞에선 꽤. 문장의 맨 앞에 쓸 때는 오히려 차라리 이런 뜻이잖아. 이렇게 쓰고. 얘는 쓸 수는 있거든. 접속사로. 구어적으로. feel like 주어 동사 이렇게 쓰지만 보통 토익에서 뭘로 써? 얘는 동사 아니면 전치사라고. 전접부로 갔을 땐 전치사로 취급하는 게 낫지. 구어적인 것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잖아. 근데 얘는 대표적인 뭐예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주로 토익에선 접속사로 나옵니다. 접속사의 황제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기만 하면. 봐봐. 주어 동사잖아. 그 주어 동사 앞은 접자리잖아. 얘지 뭐. 현재도 잘 썼잖아. 지금. 미래 안 쓴 게 어디냐. 시조부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 will이라는 거. 주절에는 미래인데 종속절엔 현재를 썼다고? 시조부. 어려울 게 없지. 좋습니다. 뭐 굳이 해보자면 우리는 발표할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어떤 사람? 테이크 오버는 떠맡는 거잖아. 부사장의 직책을 맡을 사람의 이름을 발표할 거예요. 언제? 계약이 최종 마무리가 되자마자.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정해졌지만 사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121번 해결. 122번 다 될 수 있어. 문법적으로. obtain 얻다, attach 첨부하다 붙이다, reach 도달하다 도착하다, gather 모으다라는 뜻인데 포부 되잖아. 이건 무조건 얘가 있으니까 얘지 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불안하잖아, 여러분은. 패스는 얻어오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패스를 왜 어디에 붙여? 어디에다 붙일 거니? 저기에 왜 도달을 해? 저걸 왜 모아? 이게 모으는 것도 웃긴다. 파킹 패스. 모으려면 이게 복수가 돼야지. 여러 개를 모으려면. 근데 모으는 것도 웃기지. 왜 남의 패스를 모아 지가 뭔데?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A가 맞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였죠. E는 호텔이야. 작은 호텔 이렇게 묶는 거지.
그 호텔에 머무는 손님들이죠. 손님들은 반드시 방문해야 됩니다. 어디에 프론트에 뭐 하기 위해서 단기 파킹 패스를 받아야지, 그렇지? 계속 갑니다. 123번. 희한한 문제네. 123번은. 123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겠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니까, 그렇지? 바리케이트들과 더불어 저 도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투 블락 안 됩니다.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뭐뭐를 막다. 뒤에 목적어 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뭐뭐를 바리케이트와 더불어 폭도들을 막을 시티 로드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것도 말이 좀 안 되긴 합니다. 이 도로가 막는 게 아니죠. 뭐 어렵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막히는이 돼야 되는 거야. 도로가 뭘 막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와서 바리케이트로 막는 거니까 도로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수동인 거야, 해석상. 그럼 얘는 안 돼. 얘도 안 돼. 이게 이를 꾸며도 이게 여전히 타동사라 목적어 필요하다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럼 얘냐 아니냐? 근데 얘는 안 되지. 얘가 들어가면 여기도 동사가 살고 여기도 사는데 어떻게 살아? 접속사 없이 동사가 어떻게 두 개가 사니? 됐어? 그럼 무조건 뭐가 돼? C가 돼. C. 이렇게 꾸미는 거지. 우리말로 뭐야?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는 도로는 열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려워. 자, 여러분 중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PP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이런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는 거지. 저렇게 써도 되고. That are. 현재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는 도로들은 열릴 겁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블락 2입니다. 뭐 기본 문법이었고요. 124번. 어렵다. 어렵네. 이거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단어가 형용사도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지. 익세스가 초과라는 명사 말고 형용사도 돼요? 네. 초과, 초과의. 비슷한 말로 이것도 있지. excessive. 이런 형용사도 있어요. 이거는 지나친이라는 뜻이죠. 형용사 비슷한.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느낌은 이게 훨씬 더 에바란 얘기. 이거는 기준을 초과했다는 얘기인데 얘는 느낌이 되게 부정. 너무 지나쳐. 이게 쓰는 거야.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타당한, 유효한 형용사. 적절한. 이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게 증류하는 거거든. 증류된 이런. 소주 같은 거 만드는 증류수 띄울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 아니고요. 증류된 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절하냐? 근데 이게 둘 다 좋은 거니까 무조건 답은 얘겠지. 얘는 긍정, 얘는 끝. 너무 이상하고 얘는 긍정, 얘는 부정 이거겠지. 타당한 물도 웃기잖아. 그럼 하겠습니다. 왜 저게 A가 되는지. 펌프 시스템은 설치가 될 겁니다. 형용사 자리긴 해요. 다 형용사니까 해석을 할게. 펌프 시스템은 설치가 돼요. 어디에? 지하실에.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세트 표현이지. eliminate, remove 이런 거 아니냐. 뭐를 없앤다는 거야. 안 좋은 걸 없애야지. 물은 물인데 어떤 물? 타당한 물이 아니라 적절한 물을 뭐하러 없애? 그렇지. 초과가 되는 물. 그렇죠? 그게 이제 모이는 거야. 언제? 우기 때 모이는 물 있잖아. 그게 지나친 게 아니라 그냥 모이면 그걸 갖고 뭐 한다고? 제거를 해야지. 정기적으로. 펌프 올려갖고. 그러니까 익세스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의 포인트 뭐야? 형용사도 되고. 큰 차이 뜻이 없다고. 이거냐 고르는 문제 안 나온다고. 둘 다 된다고. 계속 갑니다. 125. 125는 그냥 제가 개인기로 좀 풀어볼게요. 이건 개인기로. 쌤 어떻게 개인기로 푸실 건가요? 얘가 관사잖아. 그럼 얘 명사겠지. 전명구. 이렇게 문법에 관심을 좀 가져. 자리 문제니까. 명사잖아. 얘는 형용사고. 얘는 명사잖아. 가산불가산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무조건 얘라고. 해석이고 떠나서. 왜 그럴까? 리더는 무슨 뜻이니? 둘 다 아니다지.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니까 여기 무조건 복수명사가 와야 돼. 아니 둘이니까. 둘은 세는 거 아니야. 복수명사. 그러니까 둘의 대상 중에 아무도 아닌 거니까 얘는 무조건 복수가 와야지. 얘가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리더 오브 다음엔 복수명사인 거지. 해석하든가 아니면 해석하든가. 여기 봐봐. 원한다잖아.
원하는 게 동사려면 주어가 사람이어야 되지. 얘네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넣어야지. 이렇게 하든가. 문법이 약하면 협상가들. 뭐 알아서 문법으로 하시든 해석으로 하시든 하기만 해. 틀리지만 마. 자, 126. 126은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문제. 그럼 기준이 컴머 기준 아니겠습니까? 컴머를 기준으로 잘라야죠. 이렇게 잘라. 그럼 컴머니까 왼쪽이 부사라는 얘기잖아. 전명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뒤에 있는 명사를 봐. 새롭게 설치가 된 포장 기계에 이게 말이 돼? 이게 아니 to를 이렇게 맨 앞에 안 써. 잘 안 쓴다고. 특별한 수거가 아니면 뭐 to my 뭐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특별한 수거가 아니면 to를 저렇게 앞에 잘 안 써요. 전치사 to를. 동사 뒤로 가는 건 좋아. go to 뭐 이런 식으로. at 어디에 기계에 이상하잖아. 기계에 장소 기계에 관하여 이상하지. 무조건 기계와 더불어지. 수단 이런 거. 근데 이게 전체 해석을 해봐야지. 물론 저는 이제 느낌으로는 푸는데 더 큰 근거가 필요하지.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쓰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공장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를? 생산을 늘릴 수 있어요. 자, 생산을 늘리려면 에게 늘리는 게 아니라 에 늘리는 게 아니라 대하여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걸 수단으로 해서. 127. 일단 hope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ing. 아니 날리고 hope 투부정사. 그다음 두 번째.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지. Its previous record라고 해서 목적어 살아있으면 수동이 안 돼요. 무조건 뭐예요? 문법이지 뭐. 해석을 해봐도. 이전의 기록을 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이 아니라. 128번. 전치사 해석이네. 이건 좀 어렵다. aside from은 뭐뭐 외라는 뜻이죠. 뭐뭐 외.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prior to는 뭐뭐 전에. as of는 뭐뭐 부로라는 뜻이지. 뭐뭐 부로. 오늘 부로. as of today. 오늘부로. 해석을 좀 해봐야지. 정비사들은 조언을 받습니다. 현재 가격을 체크해 보라고. 뭐를? 대체품의 가격을 체크해 보라는 조언을 받아 providing 주는 거지. 뭐를? 수리를 위한 견적을 왜? 그게 아니라 견적에 따르면이 아니라 견적 불호가 아니라 뭐라고요? 견적을 내주기 전에 제발 뭘 보라고? 현재 금액을 컴퓨터에 띄워보라고. 네 마음대로 그냥 하지 말고. 고객님 한 10,000원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견적 내기 전에는 띄워서 현재의 금액을 체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삼성에 가든 LG에 가든 AS 센터 가면 이게 부품 가격이 늘 달라요. 띄워본다고 이게. 뭐 얘기해. 와, 지난주에는 뭐 리폼된 2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할인돼서 17,000원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 맨날 체크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갑니다. 129. 129는 이게 어렵겠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문법이 돼 있으면 쉽긴 한데 일단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죠. 얘네들은 다. 모든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을 해. 뒤에 절이 나옵니다.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런은 알게 되다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명사절이 돼야 됩니다. 왜 선생님 명사절이 돼야 됩니까?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고 목적어는 명사만 가능해서 그래요. 빌드업이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날립니다. 왜냐면 부사절이죠. 뭐뭐 할 때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게 뭐가 살아있니? A가 살아있고 B가 살아있고 C가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딱 세 개 봤을 때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해석이 아니라 얘는 뒤에 뭐가 와? 완전한 경우. Why, when, where, how 이 관계부사라고 여러분 외우고 계신 이 네 가지는 뭘로 쓰이든 간에 완전한 경우. 음은 부사예요. 원래 본질이.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at, who, whom, which 이딴 거는 다 대명사죠. 음은 대명사. 얘네들 뒤에는 뭐가 와? 불완전한 게 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항상 헤매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 불완전. 그럼 이게 구분이 되지. 그럼 잘 모르겠으면 뭘 찍으면 돼? 얘 맞겠지. 왜? 얘는 불완전이면 완전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찍으면 너무 야매니까 정확하게 봐야지. 완전 불완전 판단하겠습니다. 아니면 해석하셔도 돼. 해석해. 최후의 방법 뭐가 있다 우리에겐? 해석이 있으면 해석까지 해줄게. 모르면 해석해야지 뭐. 묶어. 이 단어는 기억나세요? 크레이슨 파트 1에 잘 나오는 상자지 상자. 플라스틱이나 나무 상자 같은 거. 크레이트. 선정용 상자 중에 일부가 이것도 많이 나오는 말이야. 운송 중에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완벽하죠. 왜? 이게 주어고 수동이니까. 수동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왜? 목적어가 날아가면서 수동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뭐한데? 왓이나 훔이 되려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 근데 수동인데 어떻게 목적어가 있겠니? 원래 없는데. 왓도 뒤에 주어나 목적어 없어야 돼. 근데 다 있잖아. 지금 주어 있고 BPP 끝. 답은 무조건 B인 거예요. 그러면 해석하든가 해석. 창고에 있는 관리자가 아직까지 알지 못했다고. 뭐를? 상자 중에 몇 개가 왜 운송 중에 대빈지를 입었는지 모르는 거죠. 왜? 창고에 앉아 있으니 어떻게 알겠냐? 전화해봐야 하는 거죠. 해석을 하든가 안 되면. 130. 근데 이제 정석으로 풀 때는 완전 불완전으로 푸는 거고요. 요거는 해석 문제입니다. A는 선호, B는 익숙함, C는 시도, D는 내구성이 되고요. 얘네들 전부 불가산이 되기 때문에 문법으로 못 풀어요. 불가산 명사 앞에 아무것도 안 오는 건 괜춘합니다. 그럼 해석을 해봐야겠지. 근거가 또 어디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을 하고 이런 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자, C는 뭐냐면 C는 솔기 같은 거예요. 솔기. 야구 좋아하시나요? 요즘 시범 경기 이런 거 하는데 야구 보면 투수가 이런 걸 던져요. 직구도 포심이 있고 투심이 있는데 이게 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심이라고. 알겠니? 솔기 그게 심이라고.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투심은 2개에 걸쳐서 던지는 거고 포심은 그 솔기에 4개의 손가락을 접속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2개로 던지니까 이게 회전이 더 많이 걸려. 속도는 늦은데 흔들린단 말이야. 4개로 던지면 정확하게 빡 때린다고. 옛날 투수들은 거의 포심을 던졌겠지. 근데 요즘 투수들은 투심을 선호해. 왜? 이게 살짝 흔들린단 말이야. 그렇다고. 참고. 심이 그거야. 자, 모든 자전거 반바지야. 근데 어떤 반바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류지 이거는. 때려. 그러니까 저 의류점에서 만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반바지를 입잖아. 그럼 반바지에 이렇게 바느질 한 게 있겠지. 이런 솔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머니든 어디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스티치는 바느질 하는 거잖아. 이중으로 박음질을 해놨다. 왜 이중으로 박음질 하겠니? 반바지는 계속 안장에 이게 휩쓸리니까 잘 뜯어진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다 솔기가 있다고. 청바지 이런 것도 솔기가 있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안고 이러면 막 이렇게 스쿼드 이런 거 하면 찍 찢어지잖아. 그게 이제 솔기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 어쨌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야? 이거 아니냐 이거. 더블 스티치 아니냐? 왜 한 번만 바느질 하면 되는데 왜 2번을 했겠니? 뭐를 향상시켜? 선호? 익숙함?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구성이지. 아 이거 다 주잖아 힌트를 지금. 아 자전거 빡세요. 안장에 계속 있으면 달 뜯어져 반바지에 진짜. 그 안장에 걸리는 부분이 이중 박음질 하는 거야. 끝. 틀릴 게 없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 단어가 약해서 틀렸겠죠. 이렇게 힌트는 다 줘. 그래서 막 헷갈리게 안 해. 27분이네요. 저희 37분까지 쉬겠습니다. 휴식. 내가 단어가 좀 부족하구나 여전히. 만점으로 가기에는.